우리 구독자님들은 너무 똑똑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그 마케팅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어떤 게? 3% 비전 프로. 괜찮네. 3% 비전 프로면 예. 해볼만 할 것 같은데. 괜찮네요. 진짜. 자, 좋습니다. 자, 애플의 연락을 꼭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희님이 비전 프로 3% 내가 대표면 나도 안 사줍니다. 안 사줍니다입니까? 안 사줍니다. 자, 이어서 2부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판승철님, 예. 이상원 선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반갑습니다. 받으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려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많이 받으세요. 떡국은 드셨어요? 아이, 두 그릇 먹었습니다. 아이고. 자, 예. 아니 보통 근데 네. 지금 나이가 이제 원래 되면 저도 한 살 먹는 거 진짜 싫은데. 예. 더 뭐 싫지 않으세요? 떡국에서 떡 빼고요. 예. 만두만 먹었어요. 한두만. 오케이. 떡을 먹어야 살이 그렇지, 아니, 그렇지. 살이 많이 찌죠. 먹을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살이 찌죠. 진심이 나왔어요. 예. 떡을 먹어야 살이 찌죠. 예. 떡 빼면 괜찮아요. 예. 예. 탄수화물 제외하고.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좀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저기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네, 이거 뭐 알아요. 이게 이제 이틀 전인가 하셨잖아요.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심층 인터뷰에서 네. 제가 좀 비만 치료제 했었죠. 그래서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이거 어설프게 했다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이 혼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맞아요. 즐거운 대화가 되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맞아요. 그리고 시기가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돼요. 왜요? 지금 딱 중요해요. 볼까요? 네. 바로? 네. 예. 지금 중요한 시점입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요. 예. 원래 이제 요 그 일주일 성과거든요. 네. 지금 신년 들어서 예. 지난주 딱 일주일 했잖아요. 네. 일주일 동안 좋았던 섹터가 헬스케어 섹터가 1.4%, 유틸리티 1%, 그리고 시클리컬 이제 자유소비자가 3.9% 하락했고요. 테크놀로지가 4.7% 하락했습니다. 네. 연초에 성과가 났던 건 헬스케어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게 보통 경험상 연초에 뭐가 잘 되잖아요. 어떤 테마를 형성하면 네. 이게 굉장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근거는 없어요. 경험이 그래요. 예. 네. 작년도 생각해 보면 어. 작년도 AI 테마가 이쯤 나왔었거든요. 아. 사실은 그 전에 12월에 나오긴 했지만 네네. 이쯤부터 본격적으로 가입자 수 맞아, 1억 명 맞아. 넘어섰습니다. 예.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네. 그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이다. 지금쯤 이거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지금 오른쪽 게 S&P 500 중에서요. 주가 이제 일주일 상승률 순으로 정리를 한 거예요. 일주일 상승률이요? 네. 일주일간 상승률. 일주일 상승률. 일주일 동안 뭐가 제일 많이 올랐느냐? 모더나. 보면 모더나예요. 모더나가 12% 올랐고요. 한 달 기간으로 보면 무려 41%가 올랐어요. 굉장히 강했죠. 네. 그리고 버텍스 요게 일주일 동안 10% 올랐고요. 월간으로도 24%. 머크도 7%. 그리고 일라이릴리도 6%. 뭐 대부분 상위권이 전부 다 대형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뭘까요? 이거 안 올라서? 정답은 없는데요. 네. 작년에 물론 안 오른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금리가 움직여서 그래요. 금리 일주일 때문에. 동안 예. 네. 네, 금리에서 조금 불편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3.7까지 10년물이 3.78까지 떨어졌었다가 네. 그게 지금 다시 4%대까지 올라왔잖아요. 음. 그렇게 되면서 이제 지금 금리가 6.9%나 올랐기 때문에 10년물 기준으로요. 네. 그러니까 상승률로 보면 채권 가격이 6.9%가 올랐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애들이 예. 타격을 받았죠. 예. 대표적으로 기술주들이 타격을 많이 받은 셈입니다. 부동산도 많이 떨어졌고. 그럼 반대로 그러면 헬스케어가 상대적으로 이익 안정성이 높기 때문에 설명을 이전에 하셨던데 대형 회사들은 네. 이익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네. 그러니까 얘들은 거의 이 가치주 평가를 받아요. 네. 네, 이제 시장 방어주로서의 평가를 받고 그리고 수익을 못 내는 애들, 대표적으로 모더나나 그 밑에 급에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금리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그 안에 있는 뭔가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mRNA를 이용해서
뭐 이제 이제 항암제 관련해서 네. 뭔가를 만들어냅니다라는 이슈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갑자기 올랐던 거고 이게 채권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하기 편해요. 채권 가격도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는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은 안정성이 가격 변동이 적겠죠. 네. 대신에 그 이자를 조금 주는 애들은 가격 변동이 클 수밖에 없잖아요. 회사도 똑같이 평가합니다. 평가할 때 안정적인 애들은 빅테크 이제 돈을 안정적으로 많이 버는 애들은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이제 적자 기업들은 예. 금리에 따라서 변동폭이 되게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서도 보여주신 걸 다시 한번 보면 지금 그러니까 빅파마는 여기에 안 나오네요. 빅파마 순위가요. 에브비 정도가 여기에 나오네요. 에브비 정도. 일라이릴리가 6위잖아요. 일라이릴리가 6위. 머크가 3위고 머크가 3위군요. 예. 암젠이 12위, 네. 에브비가 13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머크가 그 기업이죠. 그 저기 경비요? 지난주에 비만 치료제 찾아보겠습니다 했더니 제가 떴던. 맞아요. 지난주에 머크는 항암제로 유명하지 않나요? 예, 그쵸. 이제 비만 치료제 찾을 예정입니다로 주가가 올라갔어요. 지난주에. 찾아볼까? 이러니까 주가가 참 올라갔어요. 쉽죠. 원래 장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 AI 좀 만들어 볼까 이러고 주가 올라가고 네. 그렇게 해야 돼. 부럽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모더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좀 독보적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많이 좀 다른 기업에 비해서 좀 상승했다고 보세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이제 항암제 이제 같이 연구해서 그 항암제 관련 백신을 뭘 만든다고 했잖아요. 예. 그것 때문이죠. 네. 네. 근데 뭐 다른 기업들도 사실은 뭐 많은 뉴스가 자잘하게 뭐 네. M&A 이슈도 있고 아니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한 뉴스도 뭐 분명히 좀 조금씩 있을 텐데 뭐 사실 어찌 보면은 다른 기업에 비해서 41%나 지난 한 달 동안 올랐다는 자체가 네네. 야 이거는 뭐 물론 뭐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반등도 있겠지만 이게 뭐 시장에서 약간 선택받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뭐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뭐냐면 일전에 코로나 때 예. 기술력을 입증했죠. 예. 기술력을 입증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걸 하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라고 하면 신뢰가 가죠. 투자자들이 신뢰해 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 기업 말고도 여기 S&P 500이라 그래요. 상위 기업이라서 큰 거고 예. 작은 회사들 중에서도 갑자기 뭐 어느 순간 뭐 했다고 해서 60% 하루에 60%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많아요. 맞아요, 사실은. 맞아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모더나는 투자를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한 달 내내 고민하다가 접었어요. 왜요? 왜요? 왜 그러냐면 제 원칙은 적자 회사는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아. 적자 회사예요. 적자 네, 회사가 코로나 때 흑자 전환했다가 예. 다시 적자로 전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로서는 이제 제 돈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예. 근데 사실 이런 기업들은 흑자 전환 뉴스가 나오잖아요. 어느 날 흑자 전환 이제 했습니다. 그럼 주가는 저기가 있어. 나보다 먹자.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진짜 투자하기가 정말 힘든 게 그러니까요.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어려워요. 제가 이거 선택하면서 이거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 굳이 내가 이거를 할 능력이 되나라는 네, 고민을 많이 사실 했어요. 그 빅파마는 그나마 안정적이잖아요. 네. 이익을 벌어들이는 것도 안정적이고 그 가운데 파이프라인 가운데 만약에 뭐 최근에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비만 치료제가 그렇게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면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렇게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빅파마가 아닌 바이오테크들은 얘네가 언제 임상 결과가 나오는지도 체크하기 힘들고 그리고 임상 결과가 좋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거든요. 관심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깔끔하게 저처럼 포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못해요. 손님들이 물어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그거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려요. 그렇겠죠. 맞아. 네. 예. 이거 평가를 못해요. 아. 의사 선생님들 고객들도 있는데 그분들도 못해요. 네. 그러니까 이 실적이나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향후 전망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 못하는 거죠. 단순히 이제 모멘텀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예. 모멘텀이 발생하면 그렇죠. 따라 붙었다가 네.
며칠 있다가 수익 내고 나가겠다 이런 개념인 거지. 네. 사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이 회사의 비전을 보겠다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네. 음. 오늘 사실 주제가 뭐 제약바이오 포기하자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뭐 어떻게 또 그래. 이어갈까요? 이어가야지. 어떻게 살려가야지. 제가 생각할 때 2024년은 예. 뭐 금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그것보다는 입증의 해입니다. 아, 입력을 입증의 해. 해야 되는 겁니다. 뭐냐면 예. 인공지능이라는 게 작년에 이제 출연을 했을 때 네. 인공지능의 어떤 비전들 음. 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인간을 대체하는 뭔가가 자고 일어났더니 생겼고 네. 그게 하루에 뭐 한 달 사이에 가입자가 1억 명이 늘었네. 이걸 가지고 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막 어떤 비전들을 굉장히 많이 보여줬죠. 네. 그 비전들로 해서 대규모 투자가 발생했고 그거의 수혜를 입은 게 엔비디아죠. 네. 근데 이제는 올해는 실제로 그 투자의 성과를 거둬들여야 되는 걸 증명해야 돼요. 실적으로. 그걸 못하면 주가가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해내면 장기 성장에 어쩌면 그 회사들도 시작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PER이 30배 정도 예, 되잖아요. 네, 예. 30배 넘죠. 30배가 넘는데 만약에 코파일럿이 진짜 이제 $30씩 받아낼 수 있고 가입 지금 10억 명 정도가 고객인데 그 10억 명이 전부 다 $30를 추가로 낸다면 와. 지금 가격이 한 2배는 더 올라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입증할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 안 되던데요라고 얘기를 하면 상황이 좀 곤란하겠죠. 아. 근데 지금 현재까지로 봐서는 분위기는 되는 쪽인 것 같아요. 예. 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 그 비만 치료제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상황이고 음. 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금 이게 월봉이거든요. 퀴즈입니다. 이 4개 그림 중에 다른 하나를 찾아보세요. 저 3번이요. 밑에. 3번이죠. 예. 좌하단. 엄청 쉬운 문제죠. 예. 네, 화이자입니다. 야. 지금 보시면 화이자. 제일 첫 번째가 엔비디아 월봉이거든요. 어. 엔비디아가 쭉 올랐다가 네. 이제 금리 급격하게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됐었죠. 예. 반토막이 넘게 났죠. 105달러인가요? 예. 아마 그절까지 떨어졌었어요. 음. 그러다가 직전 고점 $300을 넘기 시작할 때 이때 우리는 심각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야 되냐, 너무 말아야 온 거 되냐. 아니냐 이거. 아. 수익 그리고 시간 되나? 그날 엔비디아가 입증을 했죠. 그렇죠. 맞아. 실제로 우리는 매출액이 100% 늘었다. 예. 그리고 다음에도 100% 는다. 맞아요. 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500와 지금 현재 고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이번 실적이 잘 나오면 예상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나오면 저는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우측에 보면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는 더하죠. 지금 보여주세요. 22년, 23년 떨어질 때도 그닥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계속 꾸준히 상승해 왔어요. 예. 그리고 지금이 역사상 고가에 가깝습니다. 표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PD님. 네. 그리고 밑에 하단에 있는 게 노보노 디스크예요. 네. 얘도 만만찮죠. 근데 노보노 디스크는 22년에 조금 쉬었어요. 조금 예. 초반에. 근데 그렇다 해서 떨어지진 않고 고가에서 계속 쉬다가 22년 말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을 네. 보이거든요. 이거는 공급 이슈가 있었죠. 너무 좋은데 생산을 못해. 네. 없어서 못 팔아요. 네. 이런 상황이 있었죠. 근데 지금 그 상황이 나아진다라는 게 보이고 임상이 새로운 게 성공하니까 여기서 다시 랠리를 시작합니다. 저런 차트를 보면 네. 장기 투자하고 싶어요. 그냥 2019년에 샀었어야 됐는데 내가 저걸 놓쳤네 또. 앞으로 5년 동안 뭘 고르지? 이렇게 보기 시작해 이제. 네. 저 차트를 누리기 위해서. 네. 그게 지금 오늘 이야기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과연 지금도 괜찮은지, 지금이 고점인지, 예. 아니면 장기 성장의 서막인지, 그러니까요. 이걸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요. 고민해하시죠. 너무 재밌는. 자, 또- 시작해 보시죠. 예. 다음 차트 보세요. 네. 다음 차트 보시면 왼쪽이 똑같습니다. 엔비디아도 보시면 고점에서 계속 실적 증가를 일봉으로 보면 일본이에요? 작년 6월부터 해서 20% 내외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20% 상승했다가 그 가격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도 보시면 8월 실적 발표 이후에 그 가격대 거의 쌍둥이죠. 붙일 수 있어요. 접으면 같아요. 그러네요. 밑에 노보노 디스크도 8월달 실적 발표 이후로 일라이릴리랑 쌍둥이에요. 진짜. 똑같죠. 예. 네. 근데 왼쪽에 우리 슬프게도
화이자를 한번 보자 이거죠. 화이자가 코로나 때 혁신적이었어요. 음. 전 세계에서 이 약을 못 구해서 난리였죠. 네. 맞아요. 줄 서서 맞아야 했고. 저 화이자 맞았어요. 저도 화이자 맞았어요. 저도 화이자 맞았습니다. 네. 어떻게든 이걸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네. 그쵸. 네. 근데 지금 주가 상황을 보세요. 음. 지금 주가는 고점 대비해서 48% 떨어져 있잖아요. 아. 이게 성장이 꺼지면 성장주들에게 물론 화이자가 그때 당시에 성장주는 아니었지만 예. 코로나가 터지면서 성장주로 바뀌었죠. 네. 네. 그러고 실제로 그걸로 주가가 2배 오르면서 입증을 했죠. 음. 실적이 좋았으니까. 네. 근데 코로나가 꺾이자마자 안 팔리 백신이 안 나오자마자 모더나도 70% 하락을 했었고 맞아요. 예, 화이자도 같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일라이 릴리도 마찬가지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성장이 꺾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 잘 판단하시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 들어갔을 때는 만약에 성장이 꺾이는 신호가 나오면 이거는 손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일라이릴리나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어찌 보면 약간의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많이 붙어 있죠. 예, 좀 어찌 뭐 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한다면 좀 버블이 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의견도 좀 있는 상황인데 있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헬스케어 업종 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내가 빅파마 쪽으로 내가 투자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전반적인 섹터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으니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빠져 있는 뭐 화이자 같은 경우가 오히려 투자 아이디어로도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게 극명하게 갈리는 거예요. 예. 이게 화이자를 지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예. 마음속 깊은 곳에 예. 가치 투자자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아.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예. 네. 야 지금 사서 원래 들어가면 따블은 그냥 먹는다. 어. 대신 오래 기다려야겠죠. 아. 네. 그리고 이런 분들은 이 회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겠죠. 예. 저 회사에 숟가락이 몇 개인가지 알아야 돼요. 어. 네. 아, 숟가락까지. 다 알아야죠. 저 회장이 뭘 좋아하는지 뭘 자주 먹는지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야 말씀이세요? 버텨요. 어. 그거를. 음. 근데 반대로 지금 엔비디아나 일라이릴리나 뭐 노보노디스크가 좋아 보인다. 예. 이런 분들은 모멘텀이 중요한 모멘텀 사람들이에요. 투자. 네. 빨리빨리 뭔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모멘텀이 살아있느냐라는 네. 거고 모멘텀이 죽으면 빨리 빠져나갈 수 있느냐라는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분들한테. 예. 그러면 그 이들의 모멘텀은 살아 있다고 보십니까? 살아 있습니다. 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보세요. 전 투자자잖아요. 네. 투자자인데 공매도를 할 수가 없는 투자자예요. 네. 그러면 우상향에 대한 편향이 존재합니다. 어. 증권회사 직원들, 예. 트레이더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투자자이자 트레이더이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다 상승 편향이 있습니다. 예. 마음속 깊은 곳에. 그렇죠. 감안하시고 보시고요.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제 의견도 많지만 이제 각 증권사들 리포트를 굉장히 많이 참고했다라는 네. 거는 생각해 주시고 특히 미래에셋증권 거 많이 봤거든요. 예, 예. 네, 그거 감안하시고 봐주세요. 예. 자, 이게 이 세 가지 회사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혁신 산업의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AI와 비만 치료제. 이게 시작인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수요가 공급을 압도합니다. 맞아. 네. 가격이나 없이요. 만들면 그냥 팔려요. 너도 나도 제값 주고 삽니다. 예. 싸게 사겠다는 사람 없어요. 어. 왜? 수요가 너무 많아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특허랑 독점적 생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높은 성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까지? 수요를 다 충족시킬 때까지. 네. 네 번째는요. 성장률을 유지하는 동안은 주가가 계속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제가 요 세 개를 한번 제가 이거 정말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 분기 매출 총이익입니다. 노보노디스크가 71억 약 예. 달러고요. 예. 일라이릴리가 76억 달러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가 압도적이죠. 134억 달러. 이거 이익입니다. 아. 이게 매출 매출액이 이익. 아니고 아, 이익이에요? 번 돈이에요, 이거. 와. 얘네들이 매출 총 이익률이 80%가 다 넘는 애들이에요. 네. 얘들이. 어. 그냥 돈이에요, 다. 야. 자, PER하고 포워드를 보시면요. 노보노디스크가 44배, 네. 그리고 포워드가 33배입니다. 일라이릴리는 114배, 포워드 50. 이렇게만 보면 얘가 비싸 보이죠. 네. 근데 비싸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가 300이 넘었었거든요. 네. 두 분기 전만 해도 300이 넘었는데 지금 이익이 실제로 나오면서 65배까지 떨어졌고요. 네. 포워드도 24배까지 떨어집니다. 아. 근데 왜 제가 일라이릴리가 이게 고평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세 개 중에서는 고평가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일라이릴리는 잽바운드가 12월 달에 나왔어요. 맞아요. 네. 아직 포함이 안 됐어요. 네.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예. 마흔자루만 팔아먹었어요. 예. 마흔자루 얼마 파는지 아시죠? 금액이요? 매출액이요? 예, 매출액. 그거 그림만 봤어요. 그림만 봤어요. 네. 한 15% 됩니다, 벌써. 매출액에. 전체 매출액의 네, 15%를 15% 마운자로가 마운자로 혼자서. 예. 굉장히 많이. 좀 이따가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예. 네. 이게 보시면 시총이요. 노보노디스크가 3,500억 달러 정도. 일라이릴리가 5,800억. 엔비디아가 1조 2천억이거든요. 일라이릴리하고 엔비디아 성장률이라고 딱 이 매출 총이익하고 비교하면 딱 2배 차이 나죠. 시총도 딱 2배 차이 나요. 약. 네. 딱은 아니네요. 네. 약 2배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밸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둘 다. 하나가 더 비싸지 않습니다. 아쉬운 건 노보노디스크가 조금 약하죠. 이조 앵커님이 이게 유럽에 있고 유럽 투자자는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뒤집힐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요. 뒤집힐 가능성. 일라이릴리 그 잽바운드가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아,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26년 넘어서기 시작하면 예. 점유율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컨센이 어느 정도 있어요. 아, 그래요? 거기다가 일라이릴리는 하나가 더 붙어 있죠. 치매가 붙어 치매 있죠. 치료제. 예. 발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반영이 돼 있어요. 왜 치매 치료제 이제 나와서 이제 판매되기 시작했잖아요. 네. 치매 치료제가 연평균 예상하기로 성장률이 50% 정도, 비만이 3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예. 다만 치매는 아직 증명된 바 없다. 맞아요. 예. 라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긴 한데. 예. 자, 그러니까 어쨌든 그 증명된 바가 없다라는 것은 치매에 효과가 있는 아니. 그게 효과 있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어. 얼마나 팔렸냐는 거죠. 아, 팔렸냐? 예. 어느 정도 팔려봐야 아, 예상을 예.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얼마 안 팔렸어요. 아직 나온 지 얼마 안 아, 돼서.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거 그거 하기 전에요. 이거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저희 셋이요? 예? 저희 셋이? 아니 그냥 이거 읽어요. 뭐 아, 네. 대단한 건 아니고요. 네, 제일 대단한 건 잘하는데? 아니고. 예. 왜냐면 비만 치료제가 요즘 느낌이 뉴스나 이런 거 보면 거의 만병통치약급이에요. 맞아요. 이거 하나면 다 된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보시면 이 뉴스 제목 보시면 2030년 매출 1,000억 달러 이상 성장할 거다. 말이 1,000억이 이거 130조거든요. 130조를 둘로 나눠 보세요. 둘이서 일라이릴리하고 65조. 노보노디스크가 예. 50조씩 나눠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 실제로 시장 점유율이 얘네들 80%예요, 지금 네, 현재. 맞아요. 네. 반씩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엄청난 숫자죠. 저는 이런 거 보면 네. 당뇨병은 이미 벌써 완치된 것 같아. 이미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이야. 심혈관 질환도 다 끝난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근데 이게 월 1,350달러 하거든요. 예. 근데 보험 적용이 되면 얘기가 또 틀리죠. 네. 더 늘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전 세계 지금 오젬픽이 부족해가지고요. 예. 미국, 유럽에서 짝퉁으로 난리래요. 오스트리아에서요. 위조 이거 투약했다가 입원했대요. 사망한 사람이 있고. 짝퉁을 목숨이 짝퉁인 거 알고도 이거 맞는 사람이 알고도 있다는 맞는 얘기예요. 거예요? 네. 짝퉁인 거 알고도 맞은 거죠. 아, 진짜 왜 그러시지? 살 빼고 싶어서. 살 빼고 싶어서. 네. 그리고 오젬픽 위고비 사용량 증가하면 또 다른 효과가 뭔가 등장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보시면 신기한 게 종종 알코올 사용,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죠. 네. 네, 그런 거라든지 충동 장애 등에서 효과를 보인대요. 담배도 끊고 싶고 야. 술도 먹기 싫고 예. 이거 맞으면 전 세계가 평화로워질 것 같아요. 이 정도. 만사가 귀찮대요. 어. 제 주변에 지금 삭센다 맞은 지인도 있고 네. 요거 맞아 본 사람도 있고 위고비 맞은 사람도 있고 근데 공통적으로 예. 위스키 한 잔만 마셔도 예. 배가 불러서 술을 못 먹겠대요. 아, 진짜로요? 네. 그리고 저랑 안 놀아요. 아. 놀기 싫대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싫대. 어. 회사도 싫고 다 싫어. 야. 그 정도로 뭔가 좀 하기 다른 싫대요. 이제 그러니까 욕구를 약간 절제시켜 버리는. 그렇죠. 야, 근데 그걸 건들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심해지면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게 실제로 혹시 뭐 자살이나 뭐 예.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다고요. 자, 비만은 당뇨병, 암 근본 원인이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다. 질환이면 보험 가입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미국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우리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위고비가 심혈관 혜택 입증한 최초의 비만 치료제래요. 야. 보세요. 심혈관 질환 병력 있고 당뇨병 없는 과체중 비만 성인 대상 3년간 추적 관찰했더니 20% 감소했대요. 사망 위험이. 자, 이거를 보면요. 예. 요렇게 표현해요. 적응증 어렵게 표현하면 적응증 확장기에 진입했다. 보시면 비만에다가 심혈관 질환의 효용 있죠. 네. 지방간도 나았죠. 만성 콩팥병도 나았죠. 네. 수면 무호흡증 저요 나았죠. 났죠. 신부전 났죠. 특이한 거 보세요. 아, 이게 뇌에도 작용하나 봐요. 알츠하이머의 효과가 있어요. 이거 임상하고 있어요. 네. 알츠하이머에도 효과가 있대요. 그리고 이런 게 골관절염 이런 게 생겨야 돼. 근육이나 뭐 이게 뼈나 이런 게 나빠져야 되는데 좋아진대요 오히려. 거의 뭐 아무거나 다 갖다 붙여도 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계열의 이 약 성분으로 인해서 이러한 질병들이 장기간 동안에 복용하게 되면 다 나아진다라는. 네.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충격적인 건 치매도 되더라. 이게 전 되게 충격적인 것 같아요. 자, 진짜 예. 저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니 충격적인 임상을 하고 있다니까. 임상은 하고 있죠. 네. 네, 저도 임상은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야. 와 이게 되나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진짜. 저는 아니, 뭐, 단순히 살이 빠져서 다 좋아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특히 저 여기 살 빠지면 건강해진다. 뭐 고지혈증 다 좋아지잖아요. 몸이 네. 가벼워졌어. 뭐 이런 느낌. 그렇죠. 예. 그게 아니네. 그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 멀쩡한 사람한테 투약했더니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금요일에 또 하나 보여드렸던 게 뭐였었냐면 이게 임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야 약을 투약해서 살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 합병증으로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 줄어든 거냐. 논문을 제가 딱 보니까 그걸 또 증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살 빠져서 빠졌다 그러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그럼 살 빠지기 전에도 심혈관계 질환이 좋아졌냐를 증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살이 빠져서 심혈관이 좋아졌냐 예. 이러면 그 약효가 그렇지,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이 살 빠지기 전에 그 주사를 한 즉시 심혈관계 질환이 좋아졌는지를 보니까 좋아졌더라. 이거는 약효과다. 라는 결과가 있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오메가 이게 3 말이 되나 이게 이거 그냥 뭐 아무거나 갖다 붙이면 돼요. 이제 만병통치약급으로 그렇다고 올라갔어요. 하니까 그렇게 알긴 하는데 예. 이게 진짜 와 이게 다 되나. 혈관으로 잠깐 오메가 3 넣은 거 아니에요? 몰래? 몰래. 그러면 안 야, 돼요. 진짜 신기해요. 자, 요거 이제 예. 작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알아봐야 되잖아요. 네. 이게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시간도 없고 하니까 예. 간단하게 갈게요. 음. 이게 세 가지래요. 네. GLP-1, GIP, GCG. 지금 위고비는 GLP-1으로 하는 거죠. 네. 잽바운드는 GLP-1이랑 GIP 어떻게 섞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굉장히 어렵대요. 네. 그리고 그게 특허로 보호받아요. 예. 향후 9년인가 10년인가 그렇죠. 네. 자, 어찌됐든 GLP-1은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해서요. 식용 및 식사 섭취량을 감소시킨대요. 그리고 위에서 배출되는 속도를 늦춰서 혈당 조절을 도와준대요. 자,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해요. 아,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랑 GIP가 강력한 인슐린 분비 촉진 효과가 있는 건데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사실은 살이 찌죠.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해서 얘네들이 했더니 살이 급격하게 더 빠지더라 라는 거를 지금 이게 잽바운드예요. 그리고 GCG는 예. 여기다가 이것도 이것도 섞으면 이제 그 혈중에 이제 혈당 이제 녹여가지고 이제 높이는데 혈당을 높이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대요. 그러면 GLP-1이랑 GIP랑 섞든지 GLP-1이랑 GCG랑 섞든지 요 세 개를 다 섞든지 하면 뭔가 된다라는 거는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약을 만들거나 연구할 게 아니잖아요. 예.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거잖아요. 거의 GLP-1은 지금 현재로서는 만병통치약급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고 GLP-1이랑 GIP를 섞으면 성능이 더 좋은데 나머지도 섞으면 뭔가 더 좋을 수 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GLP-1이랑 GIP 요걸 섞은 게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근데 네. 기전을 뭐 다 할 네. 필요는 없어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보자요. 보시죠. 이게 젯바운드하고요. 위고비입니다. 젯바운드는 요거 아까 얘기했고요. 위고비는 GLP-1 작용제입니다. 근데 효용성을 보세요. 72주차 체중 변화율이 마이너스 22.5예요. 위고비가 마이너스 14.9. 네. 야. 두 개 섞었더니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죠. 부작용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보시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젯바운드에다가 여기다가 운동이랑 식이요법을 더했더니 27.5%가 함량됐대요. 위절제술이 30에서 35%입니다. 네. 오. 그러면 젯바운드에다가 운동시키고 식단 조절을 1년 72주 이상 시켰더니 대략 뭐 1년이라고 할게요. 1년 네. 시켰더니 효과가 위절제술만큼 나왔어요. 그럼 와. 향후 위절제술이 필요 있어요? 없죠. 예. 그러면 수술하는 것과 이게 어떤 게 나을까요? 이게 이게 낫죠. 싸지지 않아요? 음. 그러면 미국에서 비만이 질병이라고 인정을 한다면 네. 이게 의료보험이 된다면 굉장하겠죠.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리고 젯바운드는 위고비가 1349달러 1개월 네. 인데 1060달러로 출시를 했어요. 침투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겠죠. 예. 예. 지금 이 부분이 만약에 비만이 질병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어떤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보십니까? 아, 저는 별로 별로 그렇지 않아요. 영향은 예. 안 받는다 예, 오히려. 별로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어. 미에 대한 그 욕망은요. 예.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무조건 존재하고요. 예. 단지 이제 잘 사는 사람이 더 쓰거나 못 사는 사람이 못 쓰거나 이 정도의 격차가 있는 거지. 예. 예. 저는 가격대가 좀 세니까 예. 그러면 뭐 결국에는 우리가 명품 소비에 대한 우리가 막 돈은 없지만 모아서 명품 소비를 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 뭐 젯바운드나 위고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소비를 할 가능성이 좀 크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를 들어서 진짜 몸무게가 예. 이제 저를 예로 들면 좀 그렇긴 한데 예를 들어주세요. 예. 제가 이제 당뇨 처음 이렇게 됐을 때 예. 이게 전당뇨가 왔을 때 제가 살을 예. 이제 식이로 한 달 동안 예. 86kg에서 72kg까지 한 달간 뺐어요. 12kg. 14kg를 14kg을 한 달 만에 뺐어요. 1일 1식하고 저탄고지 해가지고 예. 고기랑 풀만 먹었어요. 네. 한 달간은 와. 한 번만 먹고 예. 죽을 뻔했어요. 어. 근데 증상이 이거랑 부작용이랑 비슷해요. 무기력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만사 싫고 뭐 이런 짜증이 많이 나고 이런 예. 게 근데 실제로 살이 많이 빠져요. 그리고 몸은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대신 요요가 금방 옵니다. 다시 먹는 순간 그대로 지금 다시 86이거든요. 금방 다시 와요. 예. 한 달 만에 돌아오더라고요. 어. 그럼 이 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 약을 끊는 순간 한 달 안에 다시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내가 해봤기 때문에. 예. 네. 비슷한 기전일 거 아니에요. 예. 네. 아, 요요도 그러면은 뭐 약을 먹어서 빠진다 한들 요요는 다 있는 근데 거죠, 거기서 여기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예, 요요가 심하니 아 그래요? 예, 어. 반드시 그 같이 해라. 같이 해라, 운동이랑 운동하고? 예, 예, 식이요법 같이 하라고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번 빠지고 나면 그거 유지하고 싶은 욕망이 되게 큽니다. 저기 안 그러셨습니까? 아니 실패하신 분이 앞에 계시는데 지금 욕망이 없었어. 굉장히 마음이 언짢네요. 아, 욕망이 예, 없었어요. 아, 욕망이. 욕망이 아이, 아 죄송합니다. 너무 욕망이 예. 화신이 되었네. 죄송합니다. 욕망이 너무 강해. 그렇군요. 욕망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저 이상호 매니저님이. 아, 예. 이야기 넘어가서 알겠습니다. 자, 넘어가. 시간이 너무 없죠. 예. 그러면 개별 기업별로 지금 어느 정도 매출 기대감이 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자, 요거를 그러니까 이게 뭐 다 줄이고요. 네. 다 줄이고 이렇게 할게요. 지금 이게 노보노 디스크 이제 실적 발표했을 때인데요. 이제 비만 부분입니다. 지금 위고비 이제 YOY 성장률이 700%가 넘었었어요. 예. 위고비가 그리고 QOQ로도 28% 성장이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네. 실제로 굉장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분기 및 연간 실적 추이 및 전망인데요. 이게 덴마크 크로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0만이 14만 6천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이시죠? 이게 위고비가 지금 이제 와. 44억 달러 정도거든요, 이게. 예. 근데 24년에는 80억 달러. 네. 거의 매출액이 2배로 느는. 예. 요것만 떼서 보면요. 근데 이 회사 전체로 보면 성장률이 20에서 30% 사이겠지만 위고비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비만 부분만 놓고 봤을 때는 성장률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엔비디아도 이랬거든요. AI 관련 부분이 이제 점점 커져서 지금은 데이터 센터 비중이 75%가 넘죠. 네. 예, 이것도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네요. 예. 그리고 일라이릴리입니다. 일라이릴리가 지금 아직 잼파운드가 없으니까 마운자로만 있으니까 보면요. 이게 지금 3분기가 100만 14억 달러였어요. 매출액이. 근데 4분기 컨센은 16억 달러. 지금 여기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요. 얘네들도 이 예전에 공급망 사태 기억나시죠? 가격은 충분히 올라 있고 물건만 있으면 팔 수 있는데 생산을 못 해요. 얘네들도 수요가 너무 커서 너무 많아서. 네, 생산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상보다 매출액이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얘네들 이제 그 컨퍼런스 콜을 읽어보면 일라이릴리도 그런 얘기가 하거든요. 무조건 공격적으로 확장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공장을 계속 짓고 있거든요. 계속 캐파를 늘리는데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이제 마운자로가 14억 달러, 4분기에 16억. 근데 24년 1분기 보세요. 16억 달러로 정체됩니다. 왜 그래요? 그러네요. 없어요, 팔 게. 저게 한계치구나. 네. 다시 느는 게 2분기부터 늘기 시작해요. 2분기 때 공장이 이제 투자했던 게 다시 가동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미국 공장이. 네. 그때 17억 달러, 19억 달러, 22억 달러 이때 다시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뉴스에서 만약에 이거를 뭐 손절하실 분들은 당연히 손절해야 되는데 나는 손절 같은 거 못해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런 악재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수요는 충분한데 예. 공장에서 생산이 안 돼서 밀리는구나. 뒤로 이연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놀랍게도 노보노 디스크도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순서가. 위고비도 보시면 96, 98. 이거 보세요. 3분기에 96, 4분기에 96, 1분기에 98 안 늘어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2분기부터 2분기부터 늘기 시작해요. 예. 얘도 공장이 이때부터 돌아가는 거예요. 추가된 공장들이.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를 잘 해야 되는데 요건 반드시 알아요. 근데 IRA 약가이나 리스크가 존재해요. 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다른 제가 작년에 이 빅 이제 제약 회사들을 왜 싫어했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IRA 때문입니다. 약가 협상이 들어가는데 약가 인하율이 25에서 60% 예상해요. 굉장히 크죠. 근데 이게 대부분 제약사들이 다 포함돼요. 보시면 뭐 당뇨나 아무튼 많이 팔리는 약은 다 그래요. 시간이 없을 테니까. 예. 많이 팔리는 약은 다 그렇고 회사들도 우리가 아는 회사는 다 들어갑니다. 거의. 그래서 실제로 이번 뭐 분기 실적이라고 보면 항암제나 그 외의 제약들, 예. 비만 치료제를 제외한 모든 약들은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좋아지기 쉽지 않아요. 저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럼 비만 치료제를 다루는 기업들을 그래도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좀 선정하는 게 좀 이롭다. 저는 성장을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배당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면 화이자나 이런 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예.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성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모멘텀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제 쪽을 더 선호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사실 엔비디아랑 같이 또 비교를 하니까 엔비디아랑 이 기업들을 비교해 엔비디아 주셨나요? 진짜 제대로 놓쳤잖아요. 그쵸. 이번엔 못 놓치지. 약간 이런 야수의 심장이 약간 꿈틀댔는데. 그렇죠. 대신 항상 손절을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요. 예. 세상이 알겠습니다. 뜻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예.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헬스케어가 관심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건 맞는데 그 중에 바이오텍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모멘텀이 오히려 사라지는 사라지는 빅파마들이 되게 많다. 약가인화 때문에. 네네. 대신 여기서 살아있는 건 비만 치료제 정도다. 네네. 라는 결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 만약에 예를 들면 비만 치료제에서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이 기업 외에 다른 제약바이오나 다른 뭐 빅파마를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기업들이 만약에 모멘텀을 살아서 계속 가게 되면 전체적인 섹터도 같이 붐을 일으켜서 갈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2024년은 뭐 제약바이오의 또는 헬스케어의 섹터가 올 것 같다. 꼭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보게 되면. 그 외의 기업 가지신 분들이 예. 만약에 주가 오르면 뭐라고 하실 텐데 예. 근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이미 이게 특히 제약바이오나 이런 쪽은 특허권이 강하죠. 그거보다는 예. 차라리 이제 IRA 약가 인하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뭐 시장이 얼마나 더 커져가는 건지 예. 이익이 훼손이 덜 되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게 맞지. 예.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 어. 한다? 제가 볼 때는 임상하고 뭐하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미 이 회사들이 기존 시장을 다 장악할 거고요. 예. 지금 이미 시장에서 예상하는 게 80% 이미 차지하고 있고 추후로도 80%는 얘 둘이 나눠 가질 거다라는 게 대세예요. 아. 그 외에 들어오면 남은 시장을 예. 가격을 싸게 해서 아. 들어오거나 아니면 최소한 지금 이 두 개의 회사에서 나오는 약들 예. 윗제파운드나 위고비보다 성능이 월등하게 좋든지 예.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아. 비슷한 약이 나오면 가격을 덤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짝퉁이 예. 될 가능성이 크네요. 짝퉁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뭐 국가별로 뭐 예. 예를 들어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건 괜찮겠죠. 예. 근데 글로벌하게 내가 미국 시장을 공략해 보겠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요즘에 그 비만 치료제 기사가 또 많아졌어요. 사실 원래 저희는 이제 관심 많았었잖아요. 뉴스도 많이 전해드리고 월마트에서 비만 치료제 때문에 우리 실적 안 좋아질 예, 것 같다고 맞아, 하고, 맞아. 그러니까 수많은 뉴스를 전해드렸지만 최근에 또 많은 뉴스가 나오길래 도대체 뭔 일인가 싶었는데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비만 치료제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호 매니저님이 이 비만 치료제를 오늘 들고 나오실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도 못했는데. 예. 왜요? 테크 기술에 테크. 완전히 그냥 딱 그렇죠. 제가 예. 빅테크만 하다가 빅테크. 올해 성장률이 예. 얘가 더 나올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외로 다양하게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상원 선임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대의 테크쇼 CES 2024 3프로TV 취재팀이 미국으로 떠납니다. 기업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시간과 비용이 부담이라 못 가신다고요? 그래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CES 2024 총정리 끝판왕 3프로TV 영상 리포트. 정확하고 확실한 3프로TV 영상 리포트를 만나보세요. 관련 문의는 하단 메일을 참고해주세요.